자, 오늘은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청암리에 자리하고 있는 농지 토지입니다. 현황상으로는 집터인데요. 집하고 옆에 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지목상으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물건이 나와 있고요. 지상에 주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매각자입니다. 등기가 안 돼 있어서. 자, 토지만 나와 있는 물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 여기고요. 자, 여기가 창녕 읍내입니다. 자, 요렇게 길 따라서 물건지까지 이제 동남 방향으로 약 18km 정도 보시게 되면 오늘 물건지에 이를 수가 있고요. 자, 확대를 보시게 되면 자, 위쪽에 이제 부곡면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은 이전에 이제 부곡 하와이로 유명했던 곳, 지금도 이제 부곡 온천으로 유명하죠. 자, 그런 기반 시설들, 상업 시설들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바로 옆에 이제 면 소재지. 자, 오늘 물건은 자, 여기 부곡 온천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 사무소까지는 2k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차실 마을이라고 해서요. 요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자, 오늘 물건은 요겁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경계를 두 가지를 그려놨는데, 일단 한 필지 자체는 땅 모양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 오래된 구옥이 하나 있고요. 주택이 한 채 있고, 요거는 비교적 덜 오래된 조적조 형태로 그나마 좀 건령이 덜 돼 보이는 주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주택이 두 채죠. 오래된 구옥 하나, 그나마 조적조로 지은 최근에 슬레이트 주택 하나, 이렇게 두 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법당 사찰 조그마한 절 형태로 사용되어 온 것 같고요. 여기는 오래된 주택, 토담조의 주택인데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형태로 두 채가 모두 물건지 위에 지상에 건축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뒤쪽에 택지 조성을 하고 있네요. 남향에 이제 볕도 잘 들고 위치가 좀 무난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마을 한 켠에 자리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로드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구옥이 있고 여기 조적조에 법당으로 활용되던 건물이 있죠. 요 건물 아래에 앉은 땅 포함해서 요쪽으로 쭉 이렇게 길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가까이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자, 법당의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편물도 수북기 쌓여서 수거 안 한 지가 오래됐고요. 외부에 이런 것들 절 표시라든지 어떤 그런 불상의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색이 바랬습니다. 사람이 없은 지가 좀 된 것 같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붕이 상당히 좀 노후화됐고요. 문풍지도 뜯어져 있고 사람이 안 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 두 채 아래 자리하고 있는 땅, 그리고 그 옆으로 쭉 길게 뻗은 이제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예전에 어땠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게 18년 3월에 로드뷰로 담은 모습인데요. 요때까지만 해도 이 사찰 표시가 그래도 좀 살아 있고요. 이게 관음인가요? 제가 뭐 종교를 정확하게 몰라서 어떤 그런 그림도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 여기도 집이 보시면은 문풍지가 뜯어지진 않았거든요. 아래쪽에 비료도 있고 사람의 왕래가 18년 3월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는 그렇게 어떤 활용을 좀 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아무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건물 아래 땅이 물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낙찰자가 소유를 하게 되면 이 지상의 사용자가 누군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두 곳 다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주변 탐문을 좀 하셔가지고 최근에 누가 좀 사용을 했는지 점유를 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보니까 건축물 대장을 떼보니까 건축주가 있더라고요. 1970년도 때 이제 건축물 대장에 등재는 된 것 같고요. 현재 그 어르신인데 90세 정도 되셨더라고요.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주는 있다. 공부상으로 소유주가 표기가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말 그대로 미등기의 무허가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점유자나 건물에 대한 세목별 과세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도심의 주택이나 미등기, 무허가 이런 거 거래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경우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거 주장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나중에 뒤에 못 가져갔던 짐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래서 요것도 좀 유도리 있게 좀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실 요거는 건축주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희 판단은 일정 기간 점유를 하시다가 사람이 왕래가 없고 하면 이거는 멸시를 그냥 해버려도 될 것 같고요. 요 사찰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점유를 해서 좀 쓰시다가 실제 점유자가 나타나면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안에 짐이 있는 경우는 이제 낙찰후에 좀 탐문을 하셔서 요 건물 가액만큼 실제 협의를 하시면 되고, 협의를 안 하면 방법은 많거든요. 지상권이 성립을 한다 그러면 사용료 청구를 해가지고 압박을 할 수가 있고, 지상권 성립을 안 한다 그러면 집행권은 얻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해결은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이제 요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이제 이런 오래된 건물이지만 요런 경우에는 주에 이제 상속자분들이 알고 뭐 건물의 가치도 없지만 와서 이게 내 거니 네 거니 이런 경우에는 또 조금 분쟁의 여지는 있겠죠. 어찌됐건 건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건축주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조금 시간을 좀 소요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자, 이것저것 떠나가지고요. 자,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체 토지 면적이 여기 지금 한 필지거든요. 244평인데 요 건물 빼고, 건물 있는 자리 빼고는 요 파란색으로 표기한 게 18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땅 같은 경우는 180평만 가치를 인정하고 들어가요. 나머지 요거는 시간 두고 쉬엄쉬엄 해보는 거예요. 소유자 한번 찾아보고 협상도 해보고, 안 되면 지상권이 성립하면 지로 청구도 해보고, 안 하면 또 협상을 해서 압박도 해보고, 좋게도 얘기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정말 속 편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토지 면적이 다 내 건데 이거 언제 비켜줄까 하면서 막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하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급기야 내 거 못 만들겠다, 못 만들 수도 있다, 혹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아예 요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이 땅에 가치만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잘 되면 이건 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180평 기준으로 제가 주변에 보니까 45만원 거래 이력들이 있거든요. 40만원도 있고, 위에 이제 택지 같은 경우 50만원도 넘어가는데 제가 40으로 계산을 하니까 180평에 자 7,2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6,700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1억 500에서 그렇게 계산하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집도 해결이 됩니다. 결국은 해결이 돼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저희가 이런 거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시간 텀 두고 요거는 뭐 내 걸 찾든지 말든지, 아니면 쓸 수 있는 이 집은 돈을 조금 주고 뭐 내 걸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지료 청구를 해서 뭐 돈 안 내면 집행권은 어떤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옵션으로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뒤쪽에 해당 농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길이 있고요. 자, 요 땅들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한 요 정도까지 돼요. 요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 땅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9옥 오래된 집의 뒷모습이고요. 여기 이쪽 땅도 매각 물건이고, 여기 까만색 지붕 있죠. 요게 이제 법당입니다. 법당. 그래서 실제는 저기까지가 나의 땅이나 여기 건물 있는 쪽은 빼고 요거 내 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입찰하시면 되는 거죠. 남쪽으로 앉았더라고요. 남향에 볕도 잘 들고 땅은 뭐 무리 없어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항공 촬영으로 모습 담아봤습니다. 이게 뒷모습인데요. 자, 땅은 요겁니다.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뒷모습이라서 좀 그렇고요. 자, 요쪽이 이제 남향입니다. 남향. 자, 정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땅은 대략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는 그냥 없다 생각하고 추후에 뭐 협상을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찾을 수가 있는 땅들이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마을길하고 접해 있고, 요 위쪽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게 택지 조성이 되고 있죠. 그죠? 참고를 하시고요. 자, 조금 멀리서 모습도 한번 봤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대략 이렇게 되고요. 자, 저기 보시면 부곡면 소재지 그 옆으로 해서 이제 부곡 온천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죠. 그죠? 조금만 가면 온천의 그런 시설들을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 모습이고요. 자, 물건의 위치는 자, 여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자, 옆모습입니다. 자, 가까이서 모습 담아봤습니다. 토지의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뭐 요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정도가 건물이 앉아있는 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뒤쪽에 마을길 이렇게 접해 있고요. 자, 완전히 뒤쪽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모습 담아봤습니다. 자, 토지의 경계는 대략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없는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면 모습입니다. 대략 토지의 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구옥의 모습이고요. 자, 법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매정보지입니다. 2020 타경 12467번 물건번호 1번이고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3월 21일에 길 잡혀있고요. 창녕군 부곡면 청암리 451-2번지. 자, 물건 종매할 토지인데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면적 244평, 실가용 면적 현재 상태는 180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건물은 매각제에 되어 있죠. 자, 감정가 1억 500, 현재 3차 최저가 64%에서 6,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 같은 경우는 1억 1,700에 감정이 됐습니다. 47만 9천원 정도로 감정이 됐네요. 주변 시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주변에 거래된 거. 저는 45만원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이 180평 기준으로 제가 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200만원 정도 아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재는 6,700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물론 그 옆에 이제 주택 두 채 아래 앉아 있는 땅도 포함이고 주택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합니다. 자, 옆에 이제 건물도 다 매각제이고요. 자, 임차인이 없고 전부 소유자가 점유 사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장에는 사람이 없고 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상에 낙찰자 인수 권리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상권 성립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상권이 있든 없든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있죠. 특히 비도심에 오래된 집들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그런 경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 청구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고지하고 고지해서 상대방의 답변이나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판결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거나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를 찾아가지고 협상을 하면 결국 협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사실 상대방이 네 땅을 팔아라 이러기도 하고요. 내 걸 사가라 이러기도 해요. 그냥 버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처음에야 감정적으로 대처하겠지만, 자,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하면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정지상권보다는 사실 법정지상권은 저희가 별 개의치 않고 옆에 있는 땅만 저희가 같이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 이 물건은 농지 발급이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일부 건축물 소재로 인해서 원상 회복 명령 가능성이 있다. 이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녕읍 사무소에서는 농지를 좀 까다롭게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면사무소, 부곡 면사무소에서 농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면 단위로 갈수록 조금은 더 이해를 해주는 편입니다. 오래된 집 같은 경우 이해를 해주고요. 그리고 복구 계획서라든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발급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래도 모르니까요. 거절당할 수도 있거든요. 담당 공무원의 성향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향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지적을 많이 받은 이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농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까다롭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물어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매매 거래가입니다. 자, 이게 해당 물건이고요. 주변에 거래된 이력 보시면 17년에 48만원 있고요. 45만원 있고 위쪽은 59만원, 요거는 이제 택지잖아요. 50만원. 그렇게 거래된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물건은 40만원 정도로 아까 평가를 해서 실제 이제 건물에 앉은 자리 빼고 7,200만원 정도의 이제 가치를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현재는 6,740만 1,000원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현장 영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창녕군 부곡면 청암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요, 청암리 차실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토지 되겠습니다. 토지 위에 이렇게 두 채의 건물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은 매각 제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른쪽에 종교시설 절로 이렇게 이용을 하신 모양이네요. 좀 상당 기간 동안 조금 거주를 하지 않으셨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요 두 채 건물은 매각 제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쭉 뻗어져 있습니다. 토지가. 네, 대략 여기가 좀 경계면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토지 밑으로도 길이 조그만하게 나져 있지만은 위로도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쭉 나져 있습니다. 자, 토지 면적 244평이고요. 지목은 전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아까 보셨던 절 뒤편으로 해서 건물의 벽면까지 오늘 해당 물건 토지 되겠습니다. 자,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